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이수현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게 글을 써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리를 잡고 앉은 이유는요. 제가 겪은 일들이지만 생각할수록 어이도 없고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이 분이 가시질 않아서랍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아직 그 일들에서 완전히 헤어나지는 못했나 봐요. 그렇다는 걸 저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 내놓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한 발짝 떨어진 밖에서 제가 겪은 일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겪은 일은 정말이지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기함할 일일 거예요. 비정상적인 인간들에게 대었던 제 마음의 이 상처와 울분들을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여러분과 나누며 치유의 시간을 갖고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리라 믿고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어요. 뭐 그리 대단하고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월급 꽂아주는 회사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제 친구들 중에 취업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여러모로 저는 감사하다 생각하며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때로 야근도 하면서 사회초년생으로 회사에 적응하려 노력했고 주말이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살았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 생각했고 큰 불만 없이 살았죠. 제가 원래 좀 무던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해도 그렇지 체계가 너무 없고 갑질이 도를 넘는다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뭘 몰라서 다 배운다는 심정으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건 점점 아니다 싶었던 거죠. 부부가 회사 공동대표였고 대표들 친동생을 비롯한 일가 친척이 여럿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대놓고 갑질을 했고 그중 끝판왕이 대표 부부였으니 개선의 여지도 없다 싶어 2년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직 준비나 쉬엄쉬엄하며 그 거지 같은 회사 다니며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좀 쉬어주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친구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디 여행이라도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기분으로 떠나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니 솔깃했고 좋은 기회 같아서 그러기로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니었지만 영어는 좋아하기도 했고 성적도 꽤 좋았거든요. 그러니 영어를 쓰는 것에 거부감도 없었고 호주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으니 가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이 워킹 홀리데이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호텔 같은 데서 메이드 같은 허드렛 일 하거나 육체노동 하거나 한국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었지만 워킹 홀리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니 그것도 다 경험이다 하며 외국인 노동자 생활도 즐겁게 했습니다. 일이 힘들 때도 많았고 인종차별 같은 것 때문에 기분 더러울 때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다녔던 그 거지 같은 회사에서 당했던 갑질보다는 낫다 싶었고 그러니 훨씬 견딜만 했어요. 같이 갔던 제 친구도 회사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며 때려친 거였는데 저만큼 더러운 꼴을 본 건 아니었던지 호주에서 일하면서 겪는 일들을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결국 친구는 반년 겨우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말았고 저는 혼자 남아 계획한 3년 악착같이 꼬박 다 채우고 들어왔어요. 호주에 있는 동안 특별히 쓰는 것도 없었으니 돈 받는 대로 모았고 퇴사하며 받았던 퇴직금에 안전한 우량주에만 투자해서 얻은 수익 같은 걸 다 합하니까 2억 조금 넘는 돈이 제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 돈으로 한국 돌아와서 집을 샀답니다.
회사 그만두고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간다고 했을 때 사실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30이 코앞인데 괜한 허송세월하며 중요한 시기 그렇게 놓치는 거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러셨지만 3년 일하는 동안 허튼 짓 안 하고 돈 꼬박꼬박 모아 30 전에 집장만을 했으니 부모님도 그때는 저를 많이 대견해 하시며 잘했다 잘했다 하셨어요. 집 없는 서러움을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집 하나 장만해 놓고 나니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괜히 마음에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 편안해졌던 것 같았어요. 호주에서 돌아와 한국에서 새로운 회사 찾는 것도 초조함 없이 신중하게 할 수 있었고 출근할 회사를 정한 것도 아닌데 어쩐지 안정적이라는 느낌마저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전 아마도 세상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중에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던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 만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댁에서는 결혼을 서두르는 눈치였어요. 제 마음이 편안할 때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모든 게 좋게 보였고 크게 거슬리는 구석이 없다는 생각에 반년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할 즈음 회사도 결정이 되어 신혼여행 다녀와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으니 결혼 결심을 하고 나니 좋은 일이 따라온다며 기분 좋아했던 기억도 나네요. 시댁 식구는 시부모와 시누이 하나가 있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친정 들렀다 시댁에 인사를 갔더니 제가 일주일 뒤에 새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는 걸 두고 시부모가 엄청 칭찬을 하시며 저를 축켜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장만한 집을 신혼집으로 했으니 괜히 더 그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를 칭찬하시는 말씀들이시니 기분 좋게 들었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저는 금시초문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취직도 척척하고 우리 며느리는 정말 어쩜 이렇게 대견하고 훌륭한지 몰라. 호주 유학까지 한 유학파냐.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시부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호주에서 유학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남편한테 물으니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괜한 걱정하실까봐 그냥 유학 다녀온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이 저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 부모님들께 어느 정도 소개를 다 했다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동안 시부모에게 인사드리고 상견례하고 하는 동안에도 호주에서 어땠냐, 여행도 많이 다녔냐, 호주 영어는 영국식 영어라던데 발음 한번 들어보자. 인종차별 있다고 하던데 당해본 적 있냐? 어떤 거 당했냐? 뭐 이런 것들만 물어보고 학교나 공부, 전공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기에 시댁에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거라고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죠. 그러니 남편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그리 와닿는 것도 아니었고 기분이 많이 찜찜했어요. 괜히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잖아요. 제가 의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니 이를 그렇게 만든 남편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 게 그럴 만큼 숨기고 싶은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생각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뒤로도 시댁에서 자꾸 제가 호주 유학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너무 불편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 싫어서 사실은 호주에서 유학한 게 아니고 워킹 홀리데이 다녀온 거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시댁 사람들 표정이 싹 다 바뀌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 다 보일 정도였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이러니 남편이 그걸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며 숨기려고 하는구나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시댁 사람들을 이해했다는 건 아니에요. 시부는 영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유학 다녀온 게 아니었다고? 그럼 거기서 3년이나 일을 했다는 게야? 아니, 하필이면 호주로 그런 걸 다녀온 거냐? 다른 곳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래, 거기서 뭐 어떤 일을 했던 거야?
뭐 이상한 제의 같은 거 받은 적은 없었니? 아휴, 내가 정말 이걸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 어떤 제안을 말씀하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전 3년 내내 호텔 메이드로 일하면서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했어요. 시드니부터 세계 도시에서 같은 호텔 체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일했고요. 시모 역시 영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할 말 다 못하는 걸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도 많이 쉬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누이는 옆에서 얄밉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 그런 거 다녀오면 백인 남자도 사귀고 그런다던데. 언니도 백인 남친 만나봤어요? 사귀어봤어요? 아, 이상해. 궁금한데 얘기 좀 해봐요. 아가씨,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호주에서 연애는커녕 여행도 많이 못 다녔다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난감한 질문은 안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그것도 갓 시집온 올케인 저한테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는 걸 보니 시누이도 참 철딱선이 없다 싶고 어이가 없었죠. 사실 저도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걸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셨던 데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거고요. 결혼정보 회사 같은 데에서도 호주 워킹 홀리데이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는 굳이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스펙에서도 뺀다고 하고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몇몇 사람들의 케이스를 갖고 일반화시켜서 다 그렇다는 식으로 언제부턴가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 불편했고 저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했기에 거리낄 것이 없다 생각하기로 했던 거예요. 유학이면 어떻고 워킹 홀리데이면 어떻다는 건지 말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에 시댁에서 그러는 걸 딱히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놈의 호주 워킹 홀리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는 시댁에서 꺼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제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호주에서의 생활이 시댁 식구들로 인해서 희석되는 게 싫다고 여기던 그 즈음,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호주에서 친하게 지내던 현지 친구들 중 몇몇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게 됐다고 온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웠고 남편에게도 그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특별히 자리를 만들기도 했죠. 근데 남편은 영어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울렁증도 심해서 식사 내내 대화에 잘 끼지도 못하고 저랑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듣지도 못했으니 힘들어하는 것 같은 눈치를 채긴 했어요. 그렇다고 그걸 왜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럴 거면 거기 나는 굳이 왜 데리고 나간 거야?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 우리가 자기는 모르는 호주 시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다들 한국에 왔으니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대화에 들어오질 않았잖아. 그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 친구들도 그래. 내가 자기 남편인 거 뻔히 알면서 뭘 그렇게 친한 척을 해야 되는 거냐고. 기분 나쁘게.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내 친구들이 나나 자기한테 무례하게 군 게 없는 것 같거든?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정확하게 말해봐. 지금 끝까지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친구들 어울리는 자리에서 3시간 동안 남편은 벙어리로 만들어 놓고 그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니 문제가 심각하네. 그 일로 그렇게 남편이랑 조금 다퉜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남편을 데려가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또 다투기 싫어서 친구들이 부르는 자리에도 잘 안 나갔는데 제가 또 필요할 때가 있었으니 그럴 땐 가서 도와주고 그랬죠. 호주에서 제가 도움받은 것도 많았으니 갚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랑 잘 맞는 친구들이니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재밌기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뭘 그렇게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호주 친구들이랑 밥을 먹거나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하면 예민해져서는 귀가 시간을 체크하질 않나. 내 SNS 옛날 거 다 뒤져서 4년 전에 호주에서 그 친구들이랑 어깨동무하거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들을 찾아내서는 그걸 갖고 엄한 소리 해가며 잡돌이하는데 정말 피곤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언제적 사진인데 이제 와서 이걸 갖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4년 전에 호주에서 찍은 사진이고 자기 만나기 전에 찍은 사진이기도 한데
어깨 동무 좀 한 것 가지고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냐? 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란 거지?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놀았으면 어깨 동무 정도는 일도 아니라는 건지 정말 안 봐도 뻔하네. 정말 왜 그래? 내가 무슨 그 친구들이랑 껴안고 찍은 사진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라도 떳떳하지 못한 게 있으면 이런 사진 남겨뒀겠어?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당한 거야. 저는 그렇게 더 화를 내며 맞받아치면서 응대했지만 남편이 그러는 게 이해도 안 됐고 정말 싫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고지식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쩍 그러는 게 이상하기도 했고 힘들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고 있었을 때 신우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긴 건지 헛바람이 든 것인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신우이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나보다도 3살이나 어렸는데 대학 졸업하고 변변한 직장 못 구하고 아르바이트나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어이없었죠.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왔던 거라고 했을 때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절 이상하게 취급하고 안 좋게 봤던 걸 제가 빤히 아는데 신우이가 그러겠다고 하니 또 순순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호주 워킹홀리데이 그렇게 안 좋게 보신다더니 아가씨 거기 보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네 얘기 들으니 우리가 괜한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야. 어딜 가나 제하기 나름 아니겠냐. 시모가 말은 그렇게 하더라만 내로남불식으로 구는 게 부당하다 여겨졌어요. 하여간 신우이는 그렇게 호주로 떠났는데 일도 힘들어 어쩌고 저쩌고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는 징징거리며 적응 못하는 것 같더니 3개월도 못 버티고 바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녀와서는 시부모와 남편을 붙들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한 겁니다. 요지는 호주 워홀러들이 상상 이상으로 음란하더라는 거였죠. 내가 진짜 말로만 들었지 실제 가서 보니까 상상 그 이상인 거야. 거기는 주급을 받으니까 주급받는 금요일부터 3일 동안은 완전 도시 전체가 미쳐서 놀더라고. 주말 내내 클럽 같은 데 죽치고 살다시피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게 물란하게 노는 거 보고 기절했지 뭐야. 아가씨, 전 호주에 3년 있으면서도 그런 클럽은 구경도 못했는데 3개월 있다 온 아가씨는 대체 그런 데를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네? 그거야. 같이 일하러 갔던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휩쓸려서 간 거죠 뭐. 다 그렇게 논다던데. 언니는 왜 자꾸 모른 척을 해요? 신우이는 제가 전곡을 찌르자 좀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다시 저한테로 화살을 돌려 몰아세우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신우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 시부모도 저를 점점 더 이상하게 쳐다보고 남편도 더욱 예민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호주 친구들 만나는 걸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못마땅해 하며 뭐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당시 호주 친구들이 호주에서 제게 해줬던 것처럼 한국 문화 체험도 시켜주고 한국말이나 예절 같은 것도 가르쳐주면서 보람도 느끼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걸 무슨 이상한 일 취급하고 무턱대고 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해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호주에서 알던 친구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이랑 제가 무슨 문란하고 음란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제일 앞장서서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 만나면서 환양년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 호주 친구들이 다 남자인 것도 아니고 여자도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게 더 문란한 거라며 별짓 다 하는 거 아니냐고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는 걸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건 남편과 헤어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마치 이혼이라는 목표점을 만들어 놓고 절 그곳을 향해 밀어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결국은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또한 이혼을 원했으니 이혼 과정 자체는 엄청나게 간단하더군요. 결혼 유지 기간도 길지 않았던 데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별게 있지도 않았고 원래 제 집이던 신혼집에 남편이 들어와 살았던 것이니 남편이 들어올 때 가져왔던 것 그대로 짐 빼서 나간 거예요.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짐 빼서 나가고 이혼이 다 마무리되고 나니 남편 짐 뺀 구석이 휑하니 그대로 남아있는 그 집에 혼자 있다는 게 좀 서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난자리 표시가 난다는 게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건 남편에 대한 미련 같은 건 아니고 그저 익숙했던 어떤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회사 잘 다니며 적응하고 극복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혼 후 얼마 안 돼서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 병원에 가 검사를 했더니 임신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임신이라뇨. 정말이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라 그 흔한 임신 테스트기 한번 써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돌이켜 생각하니 제가 느낀 제 몸의 변화는 전형적인 임신 초기 증상들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전 임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이혼하기 전까지 전 남편과 사이도 썩 좋지 않았으니 더더욱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임신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 혼자 감당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전 남편과 이전 시부모에게 알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제 전화는 받지도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시댁까지 찾아가서 이전 시부모와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 속에 생긴 아이지만 이 집안 자손이기도 하니 출산비도 보태고 양육비도 보탤 생각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뭐? 임신? 내 이럴 줄 알았지.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보장이 어딨어? 아니지. 내 자식일 리가 없지. 백인에 낳을 게 뻔한데 어디 와서 누구한테 출산비 양육비 소리라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이 더러운 년이 끝내 이 꼴까지 보게 하는구나.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게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듯이 임신했다 소리를 해. 엄마, 그래도 이혼이라도 하고 이 꼴 당하는 거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혼도 안 하고 있는 중에 저 꼴 봤으면 우리 다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거야. 그래, 그건 네 말 맞다. 너 2년 끝난 사이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락거리는 거냐? 누가 볼까 겁나니 얼른 나가거라. 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부정을 저질러 백인 아이가 태어날 것을 확신하는 듯이 말하며 저를 더럽고 문란하고 도덕관념 없는 여자로 취급하던데 그딴 소리 더 듣고 있을 수 없어 그냥 나오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할 말하며 싸워봤자 득될 게 하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더러워서 피한 거지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또 저희 부모님대로 난리가 나셨죠. 이혼까지 한 마당에 그 아이 낳아서 어쩌려고 그러냐며 아이 낳는 것을 결사 반대하셨고 솔직히 저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로 아이의 존재를 확인했는데 그 순간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아직 생명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존재였고 엄마가 될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저였지만 그게 참 신기한 거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제 몸에 생긴 제 아이를 함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했고 부모님도 저와 함께 병원에 가셔서 실시간 초음파를 보시고 아이 심장 소리도 들으시더니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아이 낳을 결심을 했지만 이혼한 걸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 상황에서 혼자 몸으로 배불러 회사 다니는 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몸도 힘든데 사람들의 시선까지 의식되니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막달까지 회사 잘 다녔고 출산 휴가, 육아휴직 다 알뜰하게 쓸 작정이랍니다. 그리고 그즈음 제게는 그 누구보다 제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제가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건 다 그 사람 덕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며 버팀목이 되어준 그 사람을 저는 제 동반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동반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할 테니 궁금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 그렇게 제 동반자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이를 무사히 낳고 산후조리도 잘했어요. 그동안에도 동반자는 저를 살뜰히 챙겼고 제 아이도 얼마나 잘 봐줬는지 몰라요. 저 또한 그런 동반자에게 받기만 한 건 아니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동반자를 챙겼어요. 그렇게 제가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르고 외출을 해도 될 정도로 몸이 회복되자마자 저는 하려던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오랫동안 벼르고 계획했던 일이었죠. 바로 이전 시댁에 제가 낳은 아이 안고 찾아가서 당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신생아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본 전 남편 갓난쟁이 때 사진이랑 제가 낳은 아이는 동일 인물이라 할 정도로 똑 닮은 판박이었어요. 누구라도 전 남편을 아는 사람이라면 전 남편 아이가 맞다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아이를 안고 당당하게 이전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기까지 많은 것을 함께 했던 제 동반자도 함께 말이에요. 여기서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전 남편은 제 동반자에게 큰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댁에 도착한 저는 배를 누를까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문도 안 열어주고 밖에 세워둘 것 같기도 해서 일단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번호를 안 바꾼 채 그대로여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번호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그렇게 눌러대면 그 소리가 성가셔서라도 문 열어주러 나오겠지 싶은 생각으로 누른 건데 바로 열린 거죠. 문이 그렇게 열리니 저는 능숙하고도 당당하게 문 열고 이전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곳이니 뭐 그럴 수밖에요. 제가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났을 테니 올 사람도 없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나 싶었는지 이전 시댁 사람들이 다들 현관 쪽으로 나와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 전 시부모, 전 시누이, 거기에 웬 처음 보는 여자 하나까지 현관 앞에 바글바글 모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저와 제 동반자를 쳐다보길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 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댁 며느리들이랑 손주들 다 같이 왔으니 인사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들으셨나요? 전 며느리랑 손주 왔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도 저는 며느리들이랑 손주들이라고 들자에 힘주어 강조하며 말했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간 제 동반자의 존재에 대해 감이 좀 오시나요? 제 동반자는 바로 전 남편이 필리핀 출장 갔다가 현지에서 만나 쉽게 말해 좀 데리고 놀았던 필리핀 현지 여자였던 겁니다. 전 남편은 그렇게 한번 데리고 논 것에 불과했겠지만 그 필리핀 여자, 그러니까 제 동반자는 전 남편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전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했으며 그런 마음으로 전 남편과 여러 밤을 보냈고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전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참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뉴스 같은 데서는 정말 많이 보긴 했어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죽하면 한국에 있는 애아빠를 찾아주는 전문 브로커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제 동반자도 그런데 의뢰해서 전 남편 거주지를 알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아이 낳고 한국에 들어올 돈을 모아 갓난쟁이 안고 한국으로 찾아왔던 것인데 그때는 이미 전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제 집에서 짐 빼서 나간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저와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여자, 그러니까 제 동반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까지 저지를 인간이었겠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 동반자가 갖고 있는 사진, 동영상, 전 남편과 나눴던 메시지 기록들을 보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이렇게까지 저지르고 더럽고 구질구질한 인간일 줄은 몰랐는데
충격적이었죠. 이혼한 후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저랑 혼인 중에 저질렀던 일이니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저랑 사는 동안 바람을 폈다는 것보다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혐오스러울 정도였어요.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민낯을 보신 분들이 저 말고도 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정말이지 상상 이상으로 추잡한 거더라고요. 제 동반자는 주점 같은 데서 일하는 여자도 아니었고 필리핀에서 한국어를 전공해 한국어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 남편과도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거라고 했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쁘게 생긴 어리고 당찬 필리핀 아가씨였거든요.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한 인간 말종인지 제 동반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리며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전 남편한테 부탁을 했다는데 글쎄 전 남편은 애 이름을 국밥으로 지어주며 한국말로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 동반자가 무려 한국어 강사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뜻은 그게 아니라고 정말 좋은 이름 맞냐고까지 했다는데 뻔뻔하게도 너희가 책에서 배워서는 알 수 없는 진짜 한국말이 있는 거라고 하면서 국보라는 거 아냐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중한 보물을 뜻하는 말로 흔히 쓰는 말이라고 하더래요.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닌가요? 전 남편이고 뭐고 같은 한국인, 아니 인간으로서 진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까지 쏟는 제 동반자의 모습을 보니 너무 불쌍해서 어디로 보낼 수도 없었고 그렇게 저희 집에 들여서 머물게 한 거였습니다. 당시 임신한 저를 챙겨주신다고 저희 부모님도 제 집에 자주 오셨으니 놀라지 않으시게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에 치를 떠셨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런 인간 자식을 가진 두 여자가 한 집에서 한 여자는 배불러서 한 여자는 갓난쟁이 키우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셨을지 그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특히 저희 엄마는 제 동반자의 사연을 들으시고는 같이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버림받아 혼자 애 낳고 마음고생하느라 산후조리나 제대로 했겠어? 한국 올 돈 마련한다고 일하면서 몸 다 상했을 게다. 몸에 좋은 거 잘 먹어야 하니 엄마가 해두고 가는 거 둘이서 열심히 챙겨 먹어. 알겠니? 내 엄마. 그렇지 않아도 건강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아직 어려서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스트레스가 다 몸에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그 인간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책임지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안 해봤니? 저도 아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따로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당분간은 절 믿고 그냥 지켜봐 주세요. 우선은 저도 그 친구도 건강만 생각할게요. 저는 그때부터 이미 이전 시댁에 들이닥칠 바로 이날을 계획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아이 낳아서 동반자랑 저랑 둘이 애 둘 데리고 이전 시댁에 쳐들어갈 날만을 기다렸던 거죠. 저는 동반자에게 제 계획을 말하며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했고 동반자도 좋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제 집에서 저와 함께 생활하며 제 동반자도 오늘 이날만을 기다리며 같이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임신 사실 알리러 시댁에 갔다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알고 계셨으니 애 낳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양육비 챙겨받아야 한다며 이를 갈고 계셨고 그렇게 제 뜻에 따라주셨어요.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저는 제 배부른 상태에서도 동반자가 갓난쟁이 돌보는 것을 많이 도와줬고 제가 산후조리할 때는 동반자가 제 아이를 또 많이 돌봐줬고 그렇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이가 됐던 거예요. 말이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지만 말로써 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건 100마디 말로도 당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상황을 돌려
저와 동반자가 애 둘 데리고 이전시댁 현관 열고 쳐들어간 그 순간으로 되돌아갈게요. 제 동반자는 전 남편 보자마자 달려들어 한국말로 울부짖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지 유창한 한국말로 전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널 진심으로 사랑해서 아이까지 가졌어. 그런데 너한테 난 뭐였어? 넌 날 대체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또박또박 말하면서 전 남편 등짝이며 얼굴이며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치고 두들기며 쌓였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죠. 이 더럽고 비열하고 치사한 인간아. 이런 짓까지 저지르고 다녔던 주제에 누구더러 더럽다 소리를 했던 거니?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가 이러고 다니니 세상 사람들이 다 너 같은 줄 알았어? 이 천하의 더러운 놈. 저는 그 인간에게 그렇게 말하며 욕을 퍼부었고 그 꼴을 보며 이전 시부는 뒷목 잡고 이전 시모는 얻어맞고 있는 전 남편 붙들어 흔들며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다 사실이냐 하며 다그치고 전 시누이는 무슨 구경거리 만남 마냥 남일 보듯 재밌어 죽겠다는 얼굴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 틈에는 제가 모르는 낯선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나를 잡아도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디데이를 잡았는지. 그 여자는 전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인사시키려고 데려온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처음으로 인사 온 날 저희가 딱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 그 여자도 상황 돌아가는 거 파악하고는 눈 뒤집혀서 거품 물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이게 다 뭐야? 뭐? 동남아 여자 건드려 애를 낳았어? 그리고 뭐 전 부인? 전 부인이 낳으네? 결혼했던 것도 몰랐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걸 다 숨기고 나랑 결혼할 작정이었어? 네가 사람 새끼니? 이 미친 정신 나간 놈.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 여자는 전 남편이랑 사귄 지 1년도 넘었다던데. 그러니 전 남편이 저한테 환영연 소리까지 하며 몰아세우던 그때 이미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랑 잘해보고 싶은 생각에 작정하고 더 그렇게 저를 몰아세웠던 거죠. 정말이지 하는 짓마다 어쩜 그렇게 치사하고 비열하고 유치하고 야비하고 저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척 봐도 짐작을 할 수 있긴 했는데 꽤 사는 집 여자였더라고요. 그러니 전 남편은 그 여자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여자 잘 물어서 팔자 한번 고쳐볼 작정을 하고 필사적이었던 모양인데 그것도 뭐 다 끝장난 거죠. 그 여자는 극도로 흥분해서 전 남편 놈 조인트부터 까고 주저앉혀 놓고는 머리채 잡고 흔들며 온갖 훈계 쏟아내며 인간 안 된 놈이라며 욕하기 시작하더니 스터드 잔뜩 박힌 자기 핸드백으로 전 남편 후려치며 있는 대로 소리를 치더라고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어디서 사기를 치는 거야. 네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그거 다 속이고 나랑 결혼해서 꽃길 걸을 작정이었어? 어이없네 정말. 이 멍청하고 더러운 인간. 내가 너 철저하게 응징해 줄 테니까 기다려. 그 여자가 미친 여자처럼 날뛰며 전 남편 잡돌이를 하는데 전 시부모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말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 시부모도 그 여자가 꽤나 잘 나가는 여자라고 하니 저를 대하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전 시누이는 고개 절레절레 흔들며 지 오빠 한심하다는 듯이 혀나차고 있고 참 가관이 따로 없더군요. 저와 동반자는 그렇게 시원하게 한바탕 놀아주고 나서 저희가 낳은 아이 둘 다 전 남편과 친자 확인 검사 의뢰해서 전 남편 친자인 거 확인시켜줬고 저는 바로 전 남편 상대로 위자료 양육비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이 저와 혼인 중에 바람을 피운 여자가 둘이며 그 증거가 확실하니 위자료 청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제가 낳은 아이도 전 남편 아이가 확실하니 양육비도 무리 없이 지급 명령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전 남편과 이혼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이혼 후에 낳은 아이였지만 이혼 성립일 기준으로 300일 이내에 태어난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과 동시에 전 남편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요.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만큼 전 남편에게는 제가 낳은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가 있는 거죠. 물론 친생자로서 전 남편은 면접 교섭이라는 권리도 갖게 되는 것이겠으나 전 남편이라는 인간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제 아이를 위해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 권리를 제한해 줄 것으로 신청했고 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줬으니 전 남편이나 이전 시부모는 아이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고 양육비만큼은 꼬박꼬박 보내야 할 거예요. 출산에 들어간 비용도 전 남편 몫만큼 청구해서 받아냈거든요. 전 남편이 결혼한다고 데려왔던 그 여자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유부남인 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나 제 동반자에게 상간녀 소송은 하지 않았어요. 제 동반자에게도 당연히 그런 걸 할 생각도 없었죠. 그러니 전 남편에 대한 소송만 진행했고 제게 협조하는 두 여자의 도움으로 소송은 더욱 수월하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제 소송이 마무리됐을 때 저는 제 동반자에게도 법적인 절차에 도움을 줄 테니 소송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동반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시댁에 애를 두고 필리핀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제 동반자는 전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전 남편에게 아이를 남겨놓고 가버린 거죠. 그렇게 떠났지만 저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저는 동반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좋은 인생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랍니다. 진짜 기가 막히는 건 이렇게 되고 나니 전 남편 놈이 저를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남편뿐만 아니라 이전 시모까지 같이 와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야, 사실 난 자기랑 이혼한 그 순간부터 후회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건지 모르겠다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하겠다고 데려가서 인사시키던 여자도 내가 똑똑히 봤는데 사기를 치려면 좀 정성껏 쳐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성의 없는 헛소리를 하다니 정말 어이없다. 아니야. 그 여자는 자기랑 이혼하고 너무 외로워서 잠깐 만났던 여자였지 큰 의미가 있지도 않아. 지금 코미디하니? 너 나랑 결혼 상태였을 때 그 여자랑 바람나서 어떻게든 그 여자 잡아보려고 되도 않는 소리로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서 기어이 이혼까지 했던 거 아니야. 나 그때 너 때문에 정말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여자 보니까 모든 게 이해되더라고. 오해야, 오해. 자기가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상황이라는 거 알지. 근데 난 정말 그때도 자기가 너무 좋아서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고 자기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 싶었어. 그렇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지. 됐어. 네가 어떤 상태였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딴 거 난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꺼져줄래? 나 보다시피 육아하느라 너무 바빠. 제가 그 사람들 쫓아내려고 아이 핑계를 대며 바쁘다 소리를 했더니 이전 시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반색을 하고 나서면서 정말이지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도 혼자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그리고 애한테도 혼자 크는 것보다 형제가 있으면 좋은 거란다. 어차피 한 집에서 같이 있었다니 서로 익숙할 거 아니냐. 우리 집에 있는 애랑 같이 키우면 얼마나 좋겠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경우 없고 어이없는 말씀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제가 들어본 중에도 오늘 그 말씀이 최악이네요. 엄마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자기야, 엄마 말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애도 같이 봐주시겠다는 거야. 어차피 애 키우시는 거니까 하나 보나 둘 보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 엄마한테 애 맡기고 편하게 회사 다니면 된다는 거야. 정말이지 미친 사람들 아닌가요? 지금 그딴 얘기를 저한테 와서 설득하는 말이라고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둘이 서로 말이 안 맞으니 서로 흘겨보며 투닥거리는 꼴이라니.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전 시모는 제 동반자가 두고 간 아이를 키울 생각에 골치가 아프고 죽을 지경이었겠죠. 그러니 어떻게든 저랑 전 남편 재결합시켜서 육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전 남편은 그런 이전 시모 이용해서 저한테 지 엄마가 애 봐줄 거라고 들이대면서 그걸 무슨 큰 협상안이라도 되는 듯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남편은 결혼하려던 여자한테도 차이고 저한테는 어차피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야 하는 입장이니 그럴 거면 다시 제 집에 들어와 합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걸 제가 왜 받아주나요? 지금 제 앞에서 그딴 헛소리 늘어놓으며 사정하며 절 붙들고 늘어지는 것도 봐주기 싫은데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겠는데 잘 들어. 잘 들으세요.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 다시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야. 재결합? 너 양심이 어딨니? 그리고 어떻게든 저한테 빌붙어서 육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쪽 아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니 해결도 그쪽 아들이랑 하세요. 아무 상관도 없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그럼 그 필리핀 그 아이 연락처라도 좀 줄 수 없겠니? 아무리 그래도 애 엄마인데 애 소식은 궁금할 거 아니냐. 왜요? 알려드리면 찾아가서 애 돌려주고 오시려고요? 애초에 그쪽 아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버렸으니 걔도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 아이인데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차버린 거니 평생 후회나 하면서 살면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그 두 사람을 쫓아냈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찾아왔다가는 또 한 번 더 법정에서 마주쳐야 할지도 모르니 그럴 각오 됐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엄포도 놔줬어요. 그 말이 효력이 있었던 건지 그 뒤로 별 연락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럴 정신도 없는 거였지 뭐예요. 전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던 그 여자랑은 제 위자료 청구 소송 때문에 연락처 주고받고 몇 번 연락도 한 사이였는데 그 여자 집안에서 그냥 못 넘어간다며 파혼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여자네 집에서 신혼집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돈을 꽤 많이 썼나 보던데 집값 떨어지고 어쩌고 하면서 손해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러니 그런저런 비용들 다 청구해서 받아낼 거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네요. 사기죄로 쳐넣는 거 아닌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할 거라며 그 여자도 아주 악에 받쳐서 전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송하느라 저한테 다시 찾아와 빌고 어쩌고 할 정신도 없는 것 같아요. 꼴 좋게 됐다 싶을 뿐입니다. 저는 1년 육아휴직 기간 끝나고 나면 엄마 도움받으며 복직해서 회사 다시 열심히 다니면서 돈도 벌 거고 그렇게 혼자서 제 아이 잘 키울 생각이에요.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아이가 생긴 걸 안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이는 전 남편과는 상관없는 오롯한 제 아이였어요. 1년 휴직하는 동안 아이와 충분한 시간도 보내고 저 스스로도 앞으로 혼자 아이 키우며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고 다지는 시간으로 보낼 거랍니다. 전 남편은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잊을만 하면 메시지를 보내 힘들다 소리를 하며 제 마음 어떤지 떠보려고 하고 있지만 어림없다 이놈아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이를 갈고 치를 떤 여자가 자그마치 셋이에요, 셋. 그것도 다 비슷한 시기에 말이죠. 저를 포함해 저희 셋 모두 그런 인간 때문에 겪게 된 일들 훌훌 털어버리고 오히려 더 산뜻한 기분으로 새 인생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같이 황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는 그 심정이야 무슨 일을 당했든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저처럼 분한 일을 겪고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발짝 밖에서 제가 겪은 일들을 되짚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드리고 싶어요. 물론 울분을 터뜨리며 할 이야기 없이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여기서 저와 함께 다 털어버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드리는 거랍니다. 저는 이제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제 자신과 제 아이를 위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 있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